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밖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처럼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고요한 가을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아이들은 이제 제 갈 길 가느라 바쁜데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던 시간은 가득한데 정작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빈 방을 보며 밀려오는 그 묘한 허전함은 단순히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훨씬 더 깊고 묵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은 숭고하다는 믿음 아래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의 입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는 게 행복이었고,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는 자녀의 교육비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을 조금은 다르게 들여다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녀를 위한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심리 여행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 그토록 불안한지,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새로운 설렘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40분 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누구의 부모가 아닌 빛나는 나 자신으로서의 첫걸음을 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 박힌 부모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신을 다 태워서 자녀를 비추는 촛불 같은 존재, 혹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는 나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친 자기 희생은 때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나 여러 노년학 연구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보상심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의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2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오로지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결혼할 때까지 영숙 씨에게 자신을 위한 지출이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난 뒤 영숙 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전화 한 통만 걸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이 몰려왔죠. 영숙 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들의 어머니라는 역할에만 100%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여러분은 퇴근하셔야 합니다. 부모라는 직업에서 말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식 눈치만 보며 사는 삶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길 바란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할 때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에 대한 부채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충분히 희생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다. 이 문장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드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화살표를 이제 딱 180도만 돌려보세요. 타인을 향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비춰주는 연습. 그것이 우리 심리 변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녀가 떠난 자리, 그 물리적인 빈 공간은 곧 우리 마음의 거대한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하루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에너지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비도, 에너지, 위 유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쏟아부을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백은 결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 마련된 준비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 될지 발견의 연속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먼저 우리는 위무라는 단어를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만 해, 결혼을 시켜야만 해, 손주를 봐줘야만 해,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는 질문의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 나는 어떤 것에 가슴이 뛰었었나? 하고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엄마나 아빠가 되기 전 그저 청년이었던 시절에 가졌던 작고 소중한 호기심들을요. 누군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낯선 길을 걷는 것을 즐겼을 겁니다. 혹은 밤새워 책을 읽던 문학 소녀였을 수도 있고 손재주가 좋아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던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호기심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호기심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는 나만의 취향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기분 좋았던 순간을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이죠. 오늘 마신 커피의 향이 좋았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의 색깔이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들은 옛 노래에 마음이 뭉글뭉글해졌다. 같은 것들입니다. 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각의 안테나를 외부, 자녀가 아닌 내부, 나로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여러분은 점차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따라 하루를 설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자녀나 가족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장만을 위한 목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붓글씨 전시회에 작품 하나를 내보겠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요가를 하러 가겠다. 한 달에 한 권은 인문학 서적을 읽겠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목표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즐거우면 자녀가 연락을 좀 늦게 하더라도 서운함이 덜해집니다. 오히려 엄마도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없었어 라고 쿨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 여유가 자녀와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공백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위례와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듯이 지금의 공허함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호기심을 발견해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배경 지지자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녀의 성장이 여러분의 기쁨이었듯,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성장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나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부모로 불리는 것이 가장 익숙한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익숙한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연극으로 치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던 조연에서 이제는 무대 정중앙에 서는 단독 주연으로 배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희생만 할 때, 오히려 가족들은 여러분의 무거운 희생을 보며 심리적 부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바로 설 때, 비로소 가족 관계도 수평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변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만의 취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전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식탁을 차렸다면, 오늘은 오직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으로만 식탁을 채워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사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음악을 크게 틀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일깨웁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당연하게 요구하던 손주 돌봄이나 집안일 지원에 대해 내 스케줄과 내 컨디션이 우선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날은 엄마가 배우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선을 긋는 건강한 소통입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자녀의 친구 엄마들, 학교 학부모 모임이 인간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라는 매개체 없이도 오롯이 나로서 맺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치매 예방과 우울증 극복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타인과 교류하며 나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젊어집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좋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효능감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관계의 확장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인스타그램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요리 사진 한 장, 내가 읽은 책의 구절 하나를 올리며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은 여러분의 세계를 무한히 넓혀줄 것입니다.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대신 나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댓글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자녀라는 작은 우물에서 벗어나 광활한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의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공허함을 마주하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네 하고 영상을 끄는 순간 다시 예전에 자녀 바라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로드맵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30분, 나만의 성역 만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시간적 독립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나만의 시간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줍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분은 세상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성역이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잠시 무음으로 해두세요. 자녀의 연락이나 손주의 사진을 기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를 마셔도 좋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30분이 익숙해지면 점차 1시간, 2시간으로 늘려가며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2단계,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두기, 대화법. 우리는 자녀와 너무 밀착되어 살았습니다. 아이의 고민이 곧 나의 고민이었고, 아이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였죠. 이제는 심리적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와의 대화 패턴을 바꿔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예전처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답하는 대신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네가 잘 결정할 거라 믿는다 라고 말하며 공을 자녀에게 넘겨주세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나의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하세요. 이번 주말엔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할 것 같아 걱정되시겠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에서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죄책감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3단계, 나만의 기쁨 목록, 조이 리스트, 작성하기.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50가지를 적어보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로 채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갓 구운 빵 냄새 맡기, 좋아하는 가수의 옛 노래 듣기, 발등에 닿는 따뜻한 햇볕, 십자 말풀이 한 칸 채우기, 손수건에 수놓기. 이 목록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올 때,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이 목록 중 하나를 골라 실행해보세요. 타인에 의해 채워지는 행복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의 빈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이 목록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녀의 부모에서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4단계, 배움에 대한 투자 뇌를 깨우는 새로운 도전.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는 바로 배움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스마트폰 영상 편집, 인문학 강의 등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며 활성화됩니다. 특히 디지털 도구를 익히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댓글을 달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담은 작은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효능감이 쌓이면 자녀에게 의존하려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삶을 멈추고 라는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막막함이 앞서시나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 텄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씨앗에 매일 조금씩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하여 자신의 길을 가듯 여러분도 이제 인생의 가장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겨진 공백은 외로움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취미,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갈 화이트보드와 같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흘렸던 눈물과 땀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막을 올렸습니다. 이전의 삶이 위무의 무대였다면 앞으로의 삶은 축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인 당신이 가장 빛날 때
당신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장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